그런 이제 랜덤니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갈 길이 먼데 조금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자꾸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comparison and boolean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파이썬을 이미 잘 알거나 혹은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알면은 이게 다 필요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버클리에서 하고 있는 요 수업 내용은 아마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또 이걸 통해서 파이썬의 속속들이 이게 저는 이런 수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수업을 하면 문법 한참 하면서 막 쭉 하다가 이제 필요한 응용을 한번 해보는 형태로 되는데 요 수업 컨텐츠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 다루면서 은근히 이제 파이썬에 대한 속속들이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아마 이제 비전공자들도 따라오면은 파이썬을 굉장히 잘 알게 되는 그런 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컴패리즌과 불린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요 수업에서 랜덤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구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거 문법을 이제 잠깐 하는 거예요. 자, 이 컴패리즌은 우리가 뻔히 알죠. 우리 하나 있으면 어사이먼트고 두 개 있으면 컴패리즌이죠. 이 어사이먼트는 x에다가 2를 넣는다, 뭐 y에다가 3을 넣는다 이런 개념이고 물론 파이썬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메모리라고 하고 변수라고 하고 그 메모리 공간에 3이라고 하는 값이 그 안에 저장된다 이런 개념으로 쓰지만 여기서는 이 y라고 하는 네임을 앞으로는 3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이밍한다, y로 네이밍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x에다 2를 넣어놨으니까 x가 1보다 크냐? 그럼 당연히 결과는 true 혹은 false죠. 그래서 이런 컴패리전이 뭐보다 뭐 크냐? x가 y보다 크냐? y가 x 3보다 크거나 같으냐? x가 y 같으냐? x 2하고 다르냐? 특이하게 이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파이썬에서는 x가 2와 3 사이, 5 사이에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쪼개서 보면 x가 2보다 크고 and x가 5보다 작고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컴파일러만 잘 설계를 하면 충분히 이걸 옛날부터 지원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이썬에서 이걸 지원해 줘요.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게 어사이먼트 한 개 있는 거와 이 이퀄 사인 두 개 있는 거, 이 두 개를 구별을 항상 잘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얘는 2라는 값을 넣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접하면은 x와 2는 같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죠. 우리 수학에서는 x는 2가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사이먼트다.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데모가 있는데 미리 이것도 이제 참고 자료를 제가 일부러 다 넣어놓은 이유는 물론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의 어떤 개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상세하게 또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면 좋겠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유튜브로 다 이거 올릴 거니까 보시면 요거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미리 이제 우리가 마운트 했고요.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뭐 x에다가 2를 넣는다. 그럼 이제 넣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려면 항상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x가 2가 출력되겠죠, 그죠? 이제 x가 2를 넣었으니까 2가 있으니까 x는 2니까 x가 3보다
큰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럼 결과는 fals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x가 2니까 x가 1보다 큰가? 뭐 이렇게 하면 true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뭐 이렇게 해서 true, false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안 해본 사람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 오퍼레이션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큰 거와 x가 3보다 작은 거 이걸 우리가 AND한 연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걸 이제 타입 해서 이걸 넣으면 얘는 당연히 타입은 불이죠. 불리언이라고 하는 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불이에요. 그 다음에 뭐 true는 이제 이 불리언의 결과 이 상수값을 그냥 그대로 true를 하면 당연히 true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소문자 true 이렇게 하면 얘는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 키워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comparison operation에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mparison 된 결과를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aggregation 할 수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데, 먼저 불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 있는 배열 혹은 어떤 리스트가 있다면 이거를 단순히 그냥 sum 할 수 있어요.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것을 배열에 sum 하면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다 더한 건데 여기서는 불로 되어 있는 것도 sum 할 수 있는데 sum 하면은 이게 이제 true인 값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된다. 왜 이래 됐느냐? 그러면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1 하면 2가 되듯이 만약에 true 더하기 false 더하기 true 하면 이 답이 2예요. 우리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sum에다가 1, 0, 1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리스트죠. 이게 몇 번 제가 반복을 하지만 이거는 배열이 아니고 리스트예요. 리스트. 파이썬에서는 sum true, false true 이렇게 하면 2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몇 가지 데모를 한번 봅시다. 자, 미리 이제 여기다가 넣었어요. make array 해서 John, Jack, John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스트링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서 S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4개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S하고 John하고 같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게 배열이 array가 있으면 이 array에다가 스케일러 값을 연산을 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엘리멘트에 다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이게 각각 엘리멘트에 적용해 가지고 true, true, false, tru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sum 해서 보면 3 이렇게 나오죠. 요 세 개를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직접 여러분 타이핑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손을 익히고 결국 나중에 좀 더 갔을 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나도 못한다가 아니라 조금 이게 결국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똑같이 우리가 초기에 우리 지금 뭐 1학년 때 파이썬 배우는 과목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입학하기 전에 또 파이썬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게 나아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려면 홈워크와 또 이게 숙제 그다음에 각 수업에 이게 렉처 노트에 대해서 직접 타이핑 해보고 해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게 그대로 해서 sum이 s가
전이 아닌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한 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 불리언 컴패리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에 대해서 몇 개가 같은가, 몇 개가 다른가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다. 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컬럼, 테이블에 컬럼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컬럼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들을 카운팅할 때 요걸 쓰면 되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S가 전인가 이게 보통 이렇게 쓰면 리더빌리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을 S에다 넣고 S를 A에 넣는 것처럼 이게 혼동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S가 전과 같은가라고 하는 그 true and false의 배열이 A에 넣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A를 찍어보면 A에는 이렇게 배열이 들어간다. 그죠? A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A에 아이템에 1 이렇게 하면 이제 0, 1 해서 인덱스 해서 이게 두 번째 거 true가 들어가 있죠. 타입에 우리가 2 하면은 얘는 이제 인테저 이렇게 될 텐데 타입에 타입에 잠깐만 자 이걸 봅시다. 자 여기 우리 지난번에 이미 여러 번 했는데 팁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탈 빌이 있고 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별이 있고 담배 피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요일 있고 타임, 디너, 런치, 사이즈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까 배운 걸 가지고 팁스에 where 사이즈가 above 그래서 2. 자, 2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것에 대해서 하면은 여기 쭉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체 개수 할 때는 우리가 num rows라고 하면 행의 개수가 나와요. 84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팁스의 컬럼의 사이즈 하면 이게 배열이 나오죠. 그 배열이 2보다 큰가 라고 하면 아마 true, false의 배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얘를 sum 해서 요 컬럼에 있는 것에 특정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true인 것이 몇 개인가를 보니까 80. 물론 이제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요 컴패리전에 대한 걸 가지고 sum 이용을 해서 전체 true인 애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예를 든 것이 메이플 시럽이 3과 같은가. 근데 이게 이제 얘를 이 파이썬에서는 정의를 안 하고 그냥 막 써도 되는데 안 쓰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bad dog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플 시럽이 굿독이냐 이렇게 하면은 false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메이플 시럽에다가 3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굿독인가 하면 false 나오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 얘는 3과 이게 지금 전혀 호환이 안 되는 연산이지만 어쨌든 같지 않으니까 false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ssignment와 equal sign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4 더하기 2하고 같은가? 그러면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어사이먼트를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4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 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로 쓰겠다 라고 할 때 그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이 1, 2, 3이라고 하는 이퀘이션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잘못된 오퍼레이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P에 count non-zero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S가 전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에서 몇 개가 false인가를 계산할 때 이게 NP에 count non-zero를 쓰면은 이게 3개가 전이 아니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로라고 하는 것은 false가 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C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true는 0이 아닌 거를 true라고 하고 false는 0인 것을 우리가 false라고 하기 때문에 이 count non-zero라고 하면 false, true를 카운트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X는 NP에 A range에서 20에서 31 하면 20부터 30까지가 X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X에 28보다 큰가? 라고 하면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false 해가지고 이제 29부터 true 되겠죠. 29, 32 true 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sum 해서 x가 28보다 큰가 하면 이제 두 개가 28보다 크다. 이 x라는 배열에서 두 개가 28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게 무슨 문법인가 몰라요. 안 배운 사람은.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 sum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안에 있는 컴패리전의 결과인 true 혹은 false라고 하는 불리언의 배열이 있을 때 거기서 true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sum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꼭 실제 구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false와 true라는 게 있으면 얘가 이제 타입이 불리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얘는 0이고 얘는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하면 true인 그 개수가 카운트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자,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row의 펑션을 적용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row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의 행이죠. 행렬 할 때 행. 그거는 이제 아이템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칼럼 레이블마다 있는 그것에 대한 항목들이 쭉 있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에그리게이트 할 수 있는데, 그 에그리게이트 하는 것이 아까 봤던 배열, 불연의 배열을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에그리게이트 하듯이, 통합하듯이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연산을 만들어내듯이 row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row에다가 0을 주면 이거는 이제 인덱스 0번째 행, 1번째 행 해서 0번째 행을 row로 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row의 아이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템에 1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칼럼에 대해서는 다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을 쓰지만 뭐 이게 숫자로 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템 1 하면 이제 두 번째 칼럼 0, 1번째 칼럼에 있는 그 값, 그것을 부르는 거고, sum r이라고 하면 이게 r에 있는 그 row에 있는 것에 대해서 sum을 적용하라 이런 거죠. 혹은 뭐
우리가 NP average나 mean, max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써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행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어떤 의미의 값을 추출해낼 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면 여기 이제 역시 팁을 그대로 쓸 거예요. 팁을 써서 그래서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은 팁스의 row의 0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0번째 눈에 보이니까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R을 찍으면 우리 이제 이게 row예요. row인데 첫 번째 게 토탈 빌이 16.99899 이렇게 해서 15개까지 보이는 16개까지 보이는 거. 그리고 팁스의 1.01 성별의 female, 스모커의 no 이렇게 해서 여기 각 해당되는 컬럼에 레이블이 있고 그에 대한 값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R의 아이템에 0 하면은 토탈 빌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토탈 빌을 가지고 얘가 다 컬럼 레이블이니까 토탈 빌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그 값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간에다가 컬럼을 하나 더 집어넣거나 막 이렇게 막 하면 이거를 모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0 숫자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물론 이제 이거는 상관없어요. 얘는 의미가 뚜렷해요.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로우를 가지고 와서 쓰겠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는 이 아이템의 0이라는 것은 0번째 칼럼을 쓰겠다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0번째 칼럼이라는 것보다는 이 토탈 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겠다 이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0이라는 표시보다는 아까 있는 레이블을 직접 쓰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추가로 막 더 뭘 추가하는 것보다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R의 아이템에 여기에 스모커 이렇게 하면 이제 흡연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no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모커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몇 번째 것이 스모커인지를 굳이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컬럼 같은 경우에는 컬럼 레이블을 바로바로 쓰는 게 더 좋겠어요. 자, 팁스에 select 해서 0, 1, 6 이렇게 하면 이제 이 select는 0번째 컬럼인 total bills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 팁 그리고 여섯 번째 컬럼 0, 1, 2, 3, 4, 5, 6 사이즈 이렇게 해서 0, 1, 6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거 show 두 개만 보면 이렇게 세 개만 뽑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가 어떤 미리 처음 테이블을 로드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 컬럼이 딱 고정되어 있는 포맷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면 훨씬 더 컴팩트하게 뽑아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6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토탈 빌, 팁, 사이즈를 다 넣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우에 1을 하면 이제 얘가 뽑겠죠. 이거 그래서 10.34 팁에 1.66 6599 사이즈 3 이게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소수점 이하가 이 2인수를 쓰기 때문에 이 3, 4 해서 이게 4로 딱 떨어지는 거는 이게 딱 끝나지만 1.6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수분해하면 6이 2 곱하기 3에서 3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3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끝없이 앞에서 우리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굳이 016만 끄집어낸 이유가 있는데, 그 끄집어낸 이유는 이걸 우리가 sum 하려고 해요. sum. 왜냐하면 이게 숫자만 있어야지만 우리 sum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row에 대해서, 요 row에 대해서 sum 하라 하면 얘들을 다 대가지고 15.0. 이게 별로 진짜 안 좋은 연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탈 빌과 팁은 알겠는데 갑자기 3을 막 넣으면 이 유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가져해서 이렇게 sum을 할 수 있다. 뭐 앞에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걸 직접 숫자 값을 막 이렇게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고, 다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팁스에 피봇 해가지고 4번과 5번을 가지고 하면 5번을 가지고 칼럼, 4번을 가지고 로우, 4를 가지고 이제 칼럼으로 하는 거죠. 칼럼, 로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봇을 만들면 각 요일별로 디너와 런치에 대해서 각 요일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때는 이것이 전부 다 카운트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피봇을 가지고 만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썸을 하면 어떤 의미예요? 각 요일별로 디너가 몇 명인지, 런치가 몇 팀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피봇을 하고 나면, 피봇을 했을 때는 항상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디너, 런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썸을 할 때는 P에다가 드롭 0번째, 항상 이게 피봇을 하고 나면 이 0번째가 이런 레이블이 있는 거니까 0번째를 드롭하고 그 다음에 로우 1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런치에 해당되는 것을 썸 해가지고 68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요때는 요 드롭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여기에 있는 time이라고 하는 것, 요 0, 1, 2, 3, 4, 5라고 하는 5의 time이라고 하는 요 레이블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 되는데, 뭐 굳이 안 써도 이 같은 경우는 0번째라는 게 항상 피봇을 하고 나면 타임에 해당되는 요 레이블이 여기 다 있으니까 요거 그냥 버리고 다 하면 된다, 그죠? 요때는 요 0이라고 하는 이런 인덱스를 쓰는 건 괜찮아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함수를 아까 apply를 할 때 하나의 아규멘트를 가진 것으로 apply하는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apply 하는데 특정 펑션을 가지고 apply 하라 라고 하면, 이때 apply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t의 각 행, 각 each row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이번 홈워크에 있으니까 홈워크를 한번 해보면, 이번 홈워크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일부러 많이 줄여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부담 없이 해보면 되겠어요. 자, t.apply sum 하면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row에다가 다 적용시켜 보는 거다. 아무것도 없으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p.drop에 0 해가지고, 이제 뭐 0 해도 되고, time 해도 되고, 해서 apply sum.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sum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에 해당되는 걸 다 더하는 건데, 그냥 sum 하면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을 이 p.drop 0이라고 하는 요 테이블에다가 여기 드랍을 하면 얘도 테이블이죠. 요 테이블에다가 sum을 apply 하라 그러면 이 sum이 여기도 적용시키고 여기도 적용시켜 가지고 두 개의 항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것은
176이고 두 번째 것은 68. 이렇게 해서 적용된다. 그래서 apply라고 하는 게 각각 행에 대해서 다 적용시키는 거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P에 with column 해가지고 total 하고 이걸 그대로 적으면 속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용도로 쓰는 거예요. 피봇을 한 후에 디너의 전체 토탈 다 더한 거, 런치의 토탈 다 더한 거 이런 거 만들 때 원래 P에다가 피봇 한 데다가 위드 칼럼을 하는데 토탈이라고 하는 열을 하나 만들고 아까 방금 했던 요걸 다 없애고 요거 다 더한 거 값을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지.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토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보면은 이 배열에 뭔가 이쪽을 다 대가지고 값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코드들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P의 드랍의 0 점 로 0 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반복했지만 그냥 P.with with 컬럼 하면 이게 이 피봇 테이블에 토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출력만 했을 뿐이지 P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드롭에 0을 하면 Friday, Saturday, Sunday, Thursday 해가지고 각 해당되는 카운트만 보여요. 토탈은 아직 없어요. 안 넣었으니까. 보통 하려면 여기다가 P는 P.list 컬럼 이렇게 해야지 들어간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make array 12, 87 그 다음에 76, 1 이게 이제 디너에 해당되는 12, 87, 76,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make array를 하면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배열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걸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매 요일마다 기본적으로 디너에 세 팀은 항상 들어오더라. 그럼 이걸 우리가 3을 대가지고 전체를 각각 다 값을 더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의 연산을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가 로에다가 이 로에다가 더하기 3 이건 안 돼요. 이 로우기 때문에 로는 여기서 이제 투플이라고 되는데 이 투플 투플은 이제 이 그 성질 다른 애들을 묶어가지고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리스트에 있는 안에 있는 엘리멘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3을 컨캐티네이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려면 얘를 가지고 이 로우인데 np array 해서 array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3을 더하면 이게 돼진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P에서 P. 우리가 이제 컬럼을 없앨 때는 드롭을 썼지만 로우를 하나를 없애려면 exclude 해가지고 1 하면 이제 런치가 CLUDE exclude 해야지. 그러면 이제 런치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드롭은 컬럼을 없애는 거고 exclude는
row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펑션을 정의해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걸 써보면 우리가 tips show 해서 두 개를 일단 보여주고 이 상태에서 이거 define function 하나 정의하는데 파라미터 n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return n이 2보다 큰가 라고 하는 펑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tips에 apply 해서 펑션을 size 이렇게 하면 요 사이즈에 대해서만 이 펑션이 적용되죠. 그래서 n이 요 사이즈가 first true 이렇게 해서 되죠. 아까 우리가 apply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apply에 argument를 하나만 주면 그러면 요 펑션을 각 row에 다 적용시키는 거고 여기에 특정 컬럼을 주면 그 컬럼에 해당되는 것에만 적용이 돼서 각 해당되는 행에 대해서 row에 대해서 요 컬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define 아까 했던 것처럼 g라는 함수를 하는데 얘는 row 특정 row가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return sum의 r이 2보다 큰가 라고 하는 것을 리턴하는 그런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p.drop의 time 가지고 여기 time이라고 해도 되고 아까 뭐였어요? p보스 0 하면 첫 번째 컬럼 다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apply g 하면 이 apply는 뭐예요? 이 apply를 하면 이 g는 아까 특정 컬럼이 아니고 전체 row에 대해서 다 적용시키면 됐죠. 다 적용시키면 각각의 row에 다 적용시키니까 이 r 첫 번째 행을 보고 이게 지금 첫 번째 행이 이거 다 돼가지고 합이 2보다 크니까 true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행도 다 돼가지고 2보다 크니까 true가 되겠지. 그래서 true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지금 요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컬럼에 있는 특정 컬럼의 요 사이즈라는 컬럼의 값이 이 f에 적용이 돼서 쓰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g라고 함수를 쓰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row가 들어간다. 아까 우리가 apply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다. 그죠? 그래서 그냥 apply를 하면 그 row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도 사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if문이에요. if문. 그래서 뭐 꼭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if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되는 어떤 흐름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계산의 시퀀스를 제어하는 어떤 의미의 문장들은 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뭐 if나 for 뭐 이런 것도 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if문도 그렇고 반복문도 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if의 목적은 어떤 그 if 안에 있는 그 아규먼트에 따라서 그 다른 비헤이비어를 갖도록 그 if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형태의 뭔가 비헤이비어를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if다. 그래서 또
예를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파이썬의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S는 20, S는 you are 20. 그래서 20살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if x가 18보다 크면 s는 you are,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돼야지 투표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s를 출력해 보면 x가 18보다 크냐? 근데 20이니까 안 크죠. 그럼 이걸 실행 안 하고 밑에 가서 그냥 s를 찍으면 s는 원래 18보다 크니까 s는 밖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x가 21보다 크거나 같으면 you are legally drink.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21살 이상이 돼야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연수를 가보면 항상 우리는 이제 대학생만 되면 술 마실 수 있으니까 가서 막 술을 미국의 그 마트에 가면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그 점원이 항상 보도록 거기다가 딱 적혀 있어요. 지금 고객이 34살인가? 하여튼 34살 이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아이디를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를 체크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이디 보자 하면 내가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34살 정도 이상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가서 아이디를 체크하게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또 다른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또 나이 많은 또 언니들 해가지고 또 술도 사고 하더라고요. 자, x에다가 25를 넣고 다시 이걸 실행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x가 20보다 작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x가 25보다 크면은 이제 legally drink 이렇게. 자, define age x 해서 만약에 x가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return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if x가 21보다 크면 아까 했던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age 3 이렇게 하면 이제 3을 넣으면 18보다 작고 21보다 작으니까 아무것도 실행시키고 아무것도 안 치겠죠. 대신에 age에다가 20을 하면 레글리 버트 나올 것이고, 25 하면 술을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죠? age가 25 하면 이게 이걸 먼저 항상 실행하니까 얘는 안 내려가요. 여기는. 그죠? 바로 리턴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오류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쓰는 게
항상 제일 제약이 있는 게 위에 있도록 해서 이 실보다 크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다면 그러면 이제 else if 해서 x가 18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해서 return. 그렇지 않은 애들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regularly drink milk, 우유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밑에 있네요. 자, 그래서 if, else if, else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컨트롤 문장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트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트립 아이디가 있고, 듀레이션이 있고,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있고, 스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크 넘버 있고, subscribe 타임 있고, 집 코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trip kind라는 거 정의를 해서 스타트와 엔드가 같으면 얘는 라운드 트립이다. 거기서 빌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거기에 반납했으니까 라운드 트립이고, 그렇지 않고 다르면 원웨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차를 렌트할 때 이게 원웨이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그곳에 반납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하죠. 그래서 트립의 위드 칼럼에서 여기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트립 카인드라는 거 하나 예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트립에 apply 하는데 트립 카인드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시켜 가지고 여기에 스타트 스테이션과 엔드 스테이션을 주면 그 칼럼에 해당되는 것을 각 해당되는 로우마다 다 적용시켜 가지고 나온 결과를 트립 배열로 만들어 주고, 그거를 이제 트립 카인드라고 하는 칼럼에다가 넣는 거죠. 갑자기 이걸 한꺼번에 다 적어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트립 카인드라는 칼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이게 두 개가 스테이션이 다르니까 원웨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kinds라고 하는 것에서 where 해서 duration이 600보다 작은 600초보다 작은 거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pivot에 trip kind를 컬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스테이션을 row로 해가지고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워낙 데이터가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second at Folsom이라고 하는 스테이션에서 시작해가지고 원웨이로 했던 트립은 6,821개고 라운드 트립은 25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표를 주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 trip kind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적용시켜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요 펑션을 만들고, 이 펑션을 apply를 하면, 이 trip에 apply 하면 각 해당되는 로우에 대해서 스타트 스테이션과 엔드 스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트립 카인드에 넣어서 이걸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고, 그 어레이를 트립 카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칼럼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서 이걸 이름을 트립이라고 안 하고 카인드라고 딱 이름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에서 듀레이션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피봇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트립 카인드 가지고 원웨이 라운드 트립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 데이터가 좀 더 보기가 해석하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 요 스테이션에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분석을 해보면 또 이제 어떤 스테이션에서 원웨이 중에서도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는 거, 그 다음에 라운드 트립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얘가 매일마다 여기 스테이션에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놔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매 저녁마다 몇 대의 자전거를 수거해 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매니저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요일마다 또 달라지는 걸 분석한 후에 요일마다 어떤 특정 스테이션에서 몇 대의 자전거를 더 많이 빼가는지 아니면 남아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해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측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시뮬레이션인데 자, 이 랜덤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numPy에는 랜덤이라는 패키지 안에 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특정 것에서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초이스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주면 with replacement. with replacement라는 거는 다시 집어넣어 놓고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하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부터 6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사위 할 때는 그것에 1부터 6 중에서 나온 게 3이라 그러면 3을 칼로 파가지고 없애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with replacement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한번 선택을 해서 이제 주머니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without replacement 겠죠. 그럴 때는 이제 디폴트는 with replacement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 하는가 하면 배열을 줘요. 그래서 array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하는가, 그러니까 몇 번 하는지를 정의해줘요. 그래서 np에 랜덤의 초이스 해서 array를 주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를 몇 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준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주사위를 던진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여러분도 던지고 나도 던져가지고 더 큰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1달러를 지불하는 거예요.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룰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먼저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찾아야 돼.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윈 했느냐 루즈 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1번 2번 스텝을 10,000번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제 원 라운드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지만 마이롤가 있고 유롤이 있는데 마이롤이 더 크면은 1을 일부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if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한 후에 원 라운드 해가지고 나는 4가 나오고 여러분은 3이 나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일부를 벌죠. 자, 그 다음에 원 라운드 해가지고 2, 6
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직까지 내가 완성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성을 시키면, 앞에 있는 요 코드를 이용해서, 자, myRoll이 이기면, 크면은 return 1이고, else if, myRoll이 작으면, 같으면 할까요? 같으면 return 0이고 else return -1 이렇게 되고 -1, 0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뭐 원 라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시키고 원 라운드에 (11) 하면은 이렇게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원 라운드에 6, 5 하면은 1 되고 뭐 근데 얘가 사실은 뭐 7, -1 뭐 이런 거 해도 답이 1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이게 뭐 myRoll과 yourroll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는 개념 없이 그냥 값이 두 개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우리가 얘를 풀 때는 항상 1부터 6 사이에 있는 값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만 부를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1보다 작으냐 6보다 크냐 이런 걸 우리가 넣어놓으면 괜히 코드만 길어지고 또 컴퓨테이션이 더 커지니까 이거 그대로 일단 간단하게 써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랜덤 셀렉션 하는 거는 이거 wake up, sleep in 이 두 개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라고 mornings라고 하는 게 배열이에요. 찍어볼까요? 그래서 wake up, sleep in 이렇게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한 것은 np에 random choice 해가지고 morning 하면 얘를 wake up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wake up, sleep 자, 자러 가라, 자러 가라, 자러 가라. 뭐 이게 어차피 이게 랜덤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여러 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가지고 7번. 그럼 7번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sleep in, sleep in,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sleep in 이렇게 해서 얘가 랜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이미 다 했어. 이게 배열이니까 얘가 wake up, wake up이냐 하면 이게 아까하고 달라. 이건 할 때마다 또다시 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만약에 아까 있는 걸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S는 이렇게 하고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S는 웨이크업이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항상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랜덤리스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얘를 코딩할 때 한번 고정시켜 놓고 먼저 다 해보고 제대로 나왔구나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거를 풀어 가지고 여기다가 웨이크업 하고 같은가 이래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는 매번 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다 뭐 했어요? 그냥 sum 하면은 이제 웨이크업이 2번 나왔다, 6번 나왔다, 3번 나왔다, 5번 나왔다. 이게 이제 계속 바뀔 때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하면은 다이스 페이스를 mp. range 아주 1부터 7까지 해야지 6까지 되겠죠. 다이스 페이스 하면 1, 2, 3, 4, 5, 6 이게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np의 랜덤 초이스 가지고 다이스 페이스 하면 이제 5 뭐 또 하면 3,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던져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시뮬레이터 1 라운드는 내가 던져가지고 마이롤 나오고 던져가지고 요롤 한 후에 1 라운드에서 마이롤과 요롤 함수 부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라운드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불러볼까요? 자, simulate 1 라운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simulate 라운드 예,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appending array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여기까지 해야지 여러분이 숙제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급하게 한번 설명 잠깐 짧게 하고 시작할게요. 자, appending array는 그냥 배열이 있을 때 array에다가 어떤 값을 append 하라 그러면 여기에 append 해가지고 배열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value를 array 1에다가 append 해가지고 새로운 array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array를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또 assign 해가지고 array 1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array 1에 계속 값이 되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rray를 또 append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rray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array를 만들겠죠. 자, 그래서 됐고, 그래서 for문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이거는 우리가 다 for문은 이 array를 주면 이 array에 있는 각각의 하나의 값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룹은 자, 이 chance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를 확률로 보면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가장 높은 값은 1 혹은 100%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항상 무조건 일어나는 거 이거 우리가 1이에요. 0은 절대 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컴플리멘트는 만약에 일어날 확률이 70%면 안 일어날 확률 그리고 30% 이게 그래 컴플리멘트고 그래서 100%로 할 수도 있고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값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웃컴 분의 총 개수분의 A가 일어날 거죠.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확률 PA. 근데 PA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만약에 3개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킹이 나오는 것은 확률은 얼마냐 라고 하면
리플레이스먼트 없이. 그러면 첫 번째 퀸이 나오려면 3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이고, 그 다음 킹이 나올 것은 2개 중에 킹이니까 하나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6분의 1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경우에 두 케이스를 다 나열해 가지고,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는 확률을 다 나열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 Q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 곱하기 Q이 일어났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킹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6분의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션 룰이 있는데 얘는 2개를 우리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게 뭐 쭉 흘러가면서 보면은 다 여기까지 뒤에 약간만 더 하고 마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요 뒷부분은 제가 따로 추가로 동영상을 더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